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공아저씨입니다. 오늘은 렌탈 여러분들이 받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이라는 데가 한국처럼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한국의 부동산 중개소처럼 그런 데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렌탈을 할 때 콘도를 구하는 데가 부동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동산 사이트 들어가서 콘도를 구하면 거의 대부분 제대로 콘도를 잘 못 구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또 해결책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이 DD 프로퍼티입니다. 자, DD 프로퍼티를 보시면 여기에 있죠. 해당 콘도를 아시면 콘도를 찍어서 치시면 됩니다만 여러분들이 해당 콘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지역을 쳐서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방콕의 지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넓은 방콕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아예 답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뭐 직장은 여기인데 저 먼데 콘도를 구하는 불상사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좁혀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국처럼 서초구, 강남구 이런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제일 쉬운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에카마이 치면 에카마이 BTS가 나오죠. BTS 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뭐 프라카농 치면 프라카농 역주변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역주변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켜놓으실 때 위에다가 구글 지도도 같이 켜놓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가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에 로케이션이 나옵니다만 로케이션이 잘못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이러면 또 너무나 광범위하죠. 앞에 보시면 이거 이제 콘도를 찾으시니까 콘도로 바꾸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가격대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가격대가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누르지 말고 그냥 놔두십시오. 하면서 금액 간격을 맞춰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여기 보시면 넓이, 그다음 투베드룸이면 투베드룸, 원베드룸이면 원베드룸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처럼 있죠. 아파트먼트가 큰 평수가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3베드룸 정도 콘도에 사시려고 하면 돈 굉장히 많이 듭니다. 뭐 보통 한 10만 바트에서 왔다 갔다 하셔야지 그 정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설명하겠지만 예산이 따른 이제 너무 넓은 집을 구하려고 하면 그게 또 낭패가 됩니다. 여기는 그런 점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여기는 전용 면적이기 때문에 한국보다 훨씬 좁게 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면적까지 다 하고 나면 밑에 보면 포토 있는 것만 이렇게 눌러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리코멘드로 항상 나와 있는데 이거 돈 받고 제일 위에 거 올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눌러서 가격이 제일 낮은 것부터 보통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작은 가격부터 이렇게 쭉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낮은 가격부터 보다 보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계속 낮은 가격만 보게 됩니다. 그럼 좋은 집인지 나쁜 집인지 모르죠.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같은 집이 여러 군데 올라와 있죠. 뭐 심하게는 10군데씩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빌트가 컴플릿된 시기가 나와 있는 게 있고 컴플릿된 시기가 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하나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제 사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진부터 보실 게 아니라 어디부터 내려가냐면 저 밑에 내려가시면 이 콘도 자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 콘도 자체에 있는 걸 누릅니다. 그러면 언제 만들어졌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봐서 지금 2021년이죠. 그러니까 2013년까지만 보시고 고르시면 됩니다. 한 7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7년 정도 보시고 고르시되 딱 보면 여기 이제 화면에 보면 회사 이름이 나옵니다. 회사 이름이 나오면 되도록이면 산시리, LH, AP, 아난다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한 5년, 6년 지나도 콘도 관리가 잘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큰 회사들은 자체 관리 회사가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합니다만 중소회사들은 외부에서 관리회사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지보수비가 들게 되면 아무래도 1년 관리비를 계속 줄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훨씬 더 노후화가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브랜드 콘도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브랜드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그 안에서도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콘도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브랜드 콘도들은 대부분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도 편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브랜드 콘도를 고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안에 들어와서 보시면 이렇게 또 렌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렌탈이 좀 마법이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500개 나와 있으면 실제
렌탈 나와 있는 거는 50개에서 100개 사이가 실제로 나와 있는 겁니다. 즉 허위 매물도 많고요. 또 같은 콘도를 여러 개 올려놓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서 또 아까처럼 분류를 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방콕에 있는 콘도를 대부분 다 알기 때문에 콘도를 아예 검색을 해서 이렇게 찾으면 되지만, 여러분들은 앞에도 얘기했듯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개별 콘도로 들어와서 다시 검색을 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찾는데 두 가지 점에서 고려를 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화면을 봐가지고, 자, 사진이 나오면 사진이 많지 않으면 패스하세요. 두 번째, 사진이 부분적으로 찍혀 있으면 패스하시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너무 이쁜데 부착물이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패스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오시면 집을 많이 갖고 오는데 집이 그렇게 넓지를 않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좁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벽에다가 뭐 인테리어를 너무 과하게 해놓으면 그거 조금이라도 파손되면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심플한 콘도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뭘 중점적으로 보시냐면, 얘네들은 밥을 안 해먹기 때문에 냉장고가 1단짜리 들어가 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를 잘 보시면 됩니다. 냉장고가 2단짜리로 되어 있는가 확인을 하시고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밥을 해먹기 때문에 냉장고가 항상 모자라게 되겠죠. 그래서 따로 냉장고를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그마한 냉장고를. 두 번째는 이제 세탁기 있나 확인을 하시고, 세 번째는 뭐냐면 TV도 되도록이면 크고 신형이면 좋겠죠. TV가 굉장히 조그만한 거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TV는 여러분 신형이고 크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제품은 오히려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빨래 같은 경우도 말려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베란다가 있는 게 좋겠죠. 베란다 없는 집보다. 고급 집이야 그런 거 따지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사는 집들 같은 경우는 베란다가 있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을 쭉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진이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전자제품 주로 보시고, 너무 부착물이 많은 집은 피하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얘기했듯이 브랜드 콘도 구하시면 되고요. 브랜드 콘도 중에서 보시면 가격이 낮은데 너무나 집이 좋아 보인다. 근데 실제 보니까 이 정도 집 되려면 이 콘도 단지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한 3,000바트 정도 더 줘야 되는데 올라와 있다. 그럼 요거는 거의 낚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 낚시 매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콘도를 골랐다고 칩시다. 사진이 좋아서. 그래서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가지고 요 밑에 보시면 전화번호가 나오죠. 그러면 의뢰인 전화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기 전에 한 가지를 다운받아 놓으십시오. 여기는 카톡을 안 쓰고 전부 다 라인을 쓰기 때문에 라인을 다운받아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국제 전화 비용이 적게 들겠죠. 그리고 보시면 라인 아이디를 적어 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깔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시면 여기 전화번호가 나오는데, 전화번호에다가 이 회사죠. 회사에다 전화번호 친 데다가 전화를 딱 하면 누가 받냐면, 요거 올려놓은 에이전트가 안 받습니다. 누가 받겠습니까? 바로 교환원이 받습니다. 교환원이 받아서 뭐라고 하냐면, 물건 있나 확인해 주겠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올려놓고 물건 있나 확인해 주겠다고 하죠. 황당하죠.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가면 아저씨가 화면에 탁 치면 바로 탁 나오죠.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락 한참 있다가 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 물건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죠. 자, 이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태국 같은 경우는 법인이 에이전시가 모든 걸 책임을 지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이전시를 만들어서 직접 일을 하려고 하면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국 에이전시 거의 없다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죠. 외국인은 특히 더 많이 듭니다. 의무적으로 고용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에이전시에 소속만 되어 있는 에이전트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에이전시는 광고 올려주고 이 사람 소속되어 있고 세무 처리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올려주는 거는 이 에이전시에서 올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이전시에서 받아서 에이전트한테 얘기하고 에이전트가 본인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일을 할 때 거의 나눠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전화하면 에이전트하고 안 나눠 먹어요. 거절을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매도자, 매수자가 커미션을 다 내지만 여기는 매도자만 커미션을 내서 이 경우가 되면 거의 공유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를 받게 되면 그 에이전트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오는데, 상담원한테 연락이 올 때도 있습니다. 상담원이 그냥
그 물건 없습니다 하면 그 물건은 그냥 팔린 겁니다. 그런데 보통 에이전트들한테 연락이 오는데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라인으로 연락이 오냐면 그 물건은 없고요. 다른 물건은 있어요 하면서 연락이 옵니다. 보통은 한 70%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본 거는 2만 바짜리인데 2만 3천 바짜리 주면서 2만 3천 바이 있는데 조금 깎아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낚시를 대부분 하게 되겠죠. 나머지 한 30%는 그냥 보여준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에이전시 자체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는 에이전트들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들이죠. 직원들은 직접 사무실에 맨날 나와서 있는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렇게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걸러서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런 식으로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이 콘도를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조금 불편하긴 해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서 집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공아저씨가 구해주면 안 되냐? 제가 렌탈도 해드립니다. 렌탈도 해드립니다. 보통 제가 5만 밭 이하는 렌탈을 해드려도 저한테는 수입이 하나도 안 생깁니다. 5만 밭 이상 되면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반만 나누자면 2만 5천 밭 정도씩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이게 딜이 되는데 그 이하는 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주재원 하시는 분들이야 한 8만 밭, 10만 밭씩 이제 지원이 되니까 그런 분들은 와가지고 저하고 뭐 이렇게 여러 시간 상의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뭐 2만 밭짜리, 3만 밭짜리, 작게는 뭐 2만 밭 이하짜리 구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게 수입이 안 생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좋은 콘도를 권해드릴 수는 있지만 제 시간을 많이 빼앗길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얼마 정도짜리 집을 구하시는지 물어보고 면적도 물어봅니다.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직장 위치나 이런 거 다 감안해서 콘도를 이제 10개 정도 분류를 합니다. 거기에서 고르라고 이제 다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한 3군데 정도 고르면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태국에 오셔서 들어가기 이제 한 달 안에 물건을 실제로 구해서 실제로 보시고 선택을 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격리를 해야 되니까 격리 기간 동안 고르셔서 격리가 끝나면 바로 보고 결정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렌탈을 하시는 분들이 집을 20개, 30개 이렇게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은 조금 받다가 안 합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한국처럼 좀 아파트가 면적이 넓은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도에 사신 면적을 좁게 사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떨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작은 돈으로 본인이 발품 팔면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많이 벌려고 하니까 제가 못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찮아서 저한테 의뢰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미리 앞에 얘기했듯이 제가 요구하는 상황대로 움직여 주시면 되고요. 그게 싫으시면 가르쳐 드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렌탈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찾으실 때 중요한 거는 다시 얘기를 드리면 자회사 관리회사가 있는 콘도를 구하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신규면 좋은데 신규가 좀 비싸죠. 그러니까 관리가 잘 되는 7년 이상 안 지난 브랜드 콘도를 고르시면 되고요. 보통 브랜드 콘도가 주변에 뭐 쇼핑몰이 있거나 전철역이 있거나 마트가 있거나 교통도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 곳에 가시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내가 차를 운전을 한다라고 하도 와이프나 뭐 애들이나 있으면 이 사람들도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방콕이 굉장히 교통도 불편하고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철역 근처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근처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앞에 얘기했듯이 전자제품 잘 되어 있는 곳, 그 다음에 사진이 전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 곳, 요런 거 구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린 거 너무 최저 가격에 맞추려고 하지만 최저 가격은 낚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저 가격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집 못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 좋았던 게 15,000원이었으면 실제로는 한 18,000원 주고 집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보시면 그 면적대에서는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가격대가 실제 기준 가격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확인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집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에까마이, 프라카농 그리고 온누 역 주변으로 최저 가격대의 콘도들을 찾아서 리스트를 뽑은 다음에 저희 지금 뭐 전화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빨간 거 나와 있는 거는 없는 겁니다. 전부 허위 매물이고요. 파란 거 나와 있는 게 실제 매물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상황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커뮤니케이션도 힘들기 때문에 제대로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하지 않으셔야 할 게 뭐냐면 면적 보고 오래된 집 들어가지 마세요. 오래된 집 가시면 정말 불편합니다. 전기료하고 수도세도 많이 나오고요. 에어컨 같은 것도 굉장히 오래됐겠죠. 그리고 벌레 같은 것들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에 왔을 때도 좀 오래된 집에 살았는데 뭐 개미가 화장실에 쭉 기어다닙니다. 그래갖고 약 치면 다른 구멍으로 이제 개미 나오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제 개미 잡아먹는다고 도마뱀 있죠. 찜쪽이라고 조그만한 거 뭐 사람한테 해는 안 끼칩니다만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도 퇴치한다고 시간 걸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세컨도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20년 30년 돼서 면적 넓다고 해서 가면 생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콘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똑같습니다. 무반도 오래된 무반 가시면 거기는 뭐 바퀴벌레로 끝 안 나죠. 쥐, 뭐 심지어 뱀도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무실이 아속인데 넓은 집 산다 논타불에 있는 무반 하나 구해갖고 살면요 생활하는 거 진짜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사무실에서 내가 실제로 사는 공간이 굉장히 짧은 게 훨씬 낫습니다. 방콕은 실제로 살아보시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에까마이면 되도록이면 에까마이에 집을 구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아속이면 뭐 빨랑까오 정도 프롬퐁이나 이런 데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지해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업로드는 되도록이면 앞으로 토요일 새벽에 할까 합니다. 제가 월요일 새벽에 하니까 월요일 낮 시간에 너무 지장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토요일 새벽에 할까 합니다. 요거는 업로드를 한번 해보고 토요일이 나온지 일요일이 나온지 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 춥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강 더욱더 조심하시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